자, 3교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3교시 1번 우기철 부력을 받는 구조물의 부상 방지 대책. 이거는 아주 다툴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해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해법을 보면 먼저 출제 의도가 구조물이 부상 발생했을 때는 치명적인 구조체의 어떤 변이가 오거나 붕괴 또 침하, 그러니까 부상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게 여러분들이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되는, 출제 의도가 벌써 방지 대책이니까 문제점은 넣어야 된다는 게 왜 폐하 쌍으로 나오는 거니까 문제점 원인 대책 세우는 거다. 대부분 교사가 다 그렇다. 이거를 인식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부상 방지 대책은 특히 대책을 많이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핵심 대제목이 되겠죠. 다 나와야 될 대제목이지만, 그래서 양은 줄이고 나와는 지고, 이거는 필히 나와줘야 되고 핵심 대제목이니까 분량도 늘리고 차별화에 집중하고. 자, 그런데 이거는 출제 의도를 알고 벌써 1번 개요에다가 메커니즘, 부상 메커니즘 있어 보이죠? 있어빌리티 하죠. 교수님들은 이렇게 전문 용어, 구조적인 거,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좋아하죠. 어떤 구조의 원리, 어떤 원리적인 걸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용어 선택이 참 그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높은 수위, 지하수위 상승, 피합선제, 교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상했던 문제고. 그래서 건축물 바닥 부력이 증가해서 건축물의 자중보다 부력이 더 크면 당연히 부상을 하겠죠. 건물은 부상 아니면 침하 둘 다 위험한데 치마, 부상 다 기출 문제입니다. 다출 문제죠.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 관련된 부력과 양압력 이게 나와 있죠. 토목이나 건축이나 부력과 양압력, 건설 안전까지 다 기출이 되는, 왜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죠. 부력은 여러분들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서 이미 나온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니 목상에 들어갔는데 사람에 해당하는 최적만큼 물이 넘쳐날 텐데 그 물을 그대로 최적만큼의 그 중량, 그 최적만큼이 그 하중으로 작용을 하는. 그래서 체력이 참 중요하죠. 그 체력만큼이 우리한테는 부력으로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단위 중량만큼. 근데 양압력은 또 약간 다르죠. 뜰 양자를 썼습니다. 들어 올리는 힘이다. 들어 올리는 힘이니까 기초지반 저면에서 기초를 들어 올리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스위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양압력은 물은 높은데 낮은 데로 흐르려는 유동성 때문에 이렇게 건물에 작용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건물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 양압력은 상당히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부력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하에 물이, 지중에 물이 있을 때 항상 발생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수위가 높아지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양압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최적 개념, 이거는 바닥에 이 면적에 작용하는, 이 면적 개념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부력, 양압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 또 이제 그게 부상 대책, 요게 이제 핵심 대제목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긴장감 있게 상당히 여러분들 에너지를 여기다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자, 큰 이제 아이템을 보면 락 앵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뜨려고 하니까 어디 경질의 집안에다가 이렇게 앙카링 쳐 박아야 되겠죠. 앙카링 쳐 박다, 어떻게 딱 아주 튼튼하게 고정해두다. 토목의 교량의 현숙에서도 앙카리지라 나오는데 그거는 주캡을 하죠. 거기다가 딱 앙카 쳐 박는 거. 우리 철근 앵카도 정착근, 앙카라는 말을 갖다 쳐 박는 거죠. 튼튼하게. 안반에 아예 박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파일. 아주 그냥 경미한 구조물에 약간의 변이를 수용할 수 있을 보수보험할 때는 마이크로 파일은, 마이크로는 좀 작은 파일이다. 직경이 3cm를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라고는 하는데, 하여튼 좀 작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세밀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앙카지만 소규모 앵카로서 마이크로로 해결할 수도 있죠. 또 지하 자가를 채움으로써 중량을 키워주면은 뜸에 대한 반력으로 늘려주면 이런 대책도 좋은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의 자정을 또 증가시키는, 그 자정을 증가시킨다면 바람직하지는 못하겠죠. 왜 이렇게 조드기가 두꺼워지고 자꾸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대책으로 이런 대책도 있다. 그 다음에 하부의 강제 배수 시설. 부력을 줄일 수 있는, 물을 없애는 거니까 물의 하중을 자꾸 없애는 게 낫죠. 그래서 강제 배수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나오죠. 자, 강제 배수. 그 다음에 지하 수위 상승 방지를 위한 유입구 설치를 한다. 지하 수위가 지금 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문제니까 이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 층수 감소로 부력 감소.
예,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건물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어떤 방식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대책은 하나로 존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발 저항 말뚝 설치. 왜냐하면 부력에 의해서 뜨려고 하는 거를 반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반대쪽의 어떤 저항, 어떤 마찰력을 이용한 하향 마찰을 유도해서 하는 이런 마찰 말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 저항.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답안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제 가보시면 철골 구조 건축물 시공 시라는 또 제한 조건이 있고 철골입니다. 철골 시공의 정밀도와 자 조건지 전화 그 다음에 세우기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 지금 조건 제시 2개 나와 있죠. 및 세우기 작업 유상 3개 이런 걸 상당히 유심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 선택할 때 짧은 시간에 어떤 타임 프레셔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정신 집중을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쉽지 않은 문제지만 트레이닝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3개 대제목이 형성이 된다는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3개 중에 내가 2개만 한다고 안 쓸 것이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버리는 문제 외에 꼭 채워야 될 때는 이런 문제를 택해서 자신 있게 쓰면 되는 것이죠. 자신 있게 쓰는 거하고 아이고 이거를 계속 내 마음을 알고 그거를 적용이 나듯이 자신 있게 쓰는 건 아주 다른 답안이 나옵니다. 답안은 틀리든 맞든 내가 최선을 다한 방법은 최대한 집중해서 일단 잘 쓰는 겁니다. 있는 상황에 최고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고 능력이 안 되는데 이거를 쓰려고 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최선을 다해서 용감하게 쓰면 된다. 적자생존이 어렵습니다. 적는 자만 합격한다고 그랬습니다. 쓰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개요에다가 어느 정도 답안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조립 플로우를 철골의 작업 시에 플로우를 간단히 적었죠. 그럼 벌써 채점할 때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흐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현장 플로우에 대한 그림이 있고 세우고 이제 정밀도에 관한 시험이 또 나오죠. 이제 핵심 대제목 2번, 3번, 4번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써야 될 게 2번, 3번, 4번 조건 지시가 있으니까 조건 지시 하나, 둘, 세 개가 각각 이렇게 거론이 돼야 된다는 게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화 다 도식과 그림으로 해결했죠. 자, 이거는 도식과 차별화는 없으나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런 대제목 그림이 또 있죠.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릴 건데 먼저 한번 공간 없애는 법 그리고 차별화 그림이 없는데 도식화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시방 규정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건물의 굴곡, 보의 수평도, 기둥의 기울기, 허용 오차 이게 나와 있고 이 기울기에 대한 여기에 또 일롱게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 허용 오차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처짐에 대한 또 길이에 대한 각각 기준 이게 허용치가 나와 있습니다. 허용치는 보시면 되고 이미 교재 그대로입니다. 교재 설명할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 여기서는 흐름만 좀 잡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이 나와 있고 작업 시 유의사항, 시공 계획 수립 순서별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작업은 항상 순서별로 기술하는 게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단계별로 적으시오. 예를 들어서 레미콘 타설 시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적으십시오.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단계별로 적으십시오. 그러면 뭐 다짐, 이음, 양생 쭉. 근데 그렇게 출제되었는데도 단계별로 무시하고 순서를 바꾼다든지 여러분 의지대로 그걸 강구하고 있다는 그게 항상 마이너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로스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우기 주의사항 쭉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은 그림으로 또 나타내졌죠. 이 그림은 시방에서 있는 규정 그대로입니다. 철골공사에 대한 늘상 봤던 그림이죠. 근데 알고도 안 적은 분이 계세요. 왜 안 적으면 손이 안 나가거든요. 과감하게 그려야 되죠. 그런데 그림은 어떤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한 번만 적어봐도 이건 기억이 오래 남고 한 번 그린 그림은 뇌가 시냅스에서 기억을 한답니다. 그걸 찾아내기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회로를 통해서 빨리 인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글자는 차라리 어려워도 그림은 더 쉬우니까. 근데 그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림을 보고 글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고수들은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서 서술형에 설명을 붙이는 거다. 이게 이제
기술, 서술, 키워드식의 기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중제목 중에 n값을 죄송합니다. 넘어가네요. n값 볼트 고정 매입 철저 나와 있고, 자 이거 교재 다 있는 것들이죠. 순서도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다. 한번 보시고, 또 기초 상부 고름질 양생 체크. 양생. 어린애들 우리 큐어링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큐어링을 왜 콘크리트 했을까요? 어린애 보호하듯이 어린애가 온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도 특히 콘크리트가 건강하게 이렇게 구조 성능,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굳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보호하는 큐어링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양생은 여기서도 양생이 나오죠. 콘크리트 양생도 기출 문제고 여기도 양생이 또 나오는데 같은 양생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약간은 일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또 모식도가 나와 있죠. 이 모식도 그릴 때는 시간의 분배를 생각 잘 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얻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대부분 그림은 시간 단축하는 의미가 있지만 너무 세밀하게 그리면 그림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가버리면 나중에 시간 조절이 잘못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우기, 여기에 이렇게 밸런싱이라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가설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기둥의 중심선 레벨을 정확히 확인할 것. 기둥은 독립적이 되지 않고 보로 연결하여 가조리, 또 양중 장비 하부 지지력 확보에 주 있습니다. 내용들은 작은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바로잡기, 변형 바로잡기, 그 다음에 용접. 지금 철골 순서를 보고 있는데 변형 바로잡기가 끝나야 용접이라는 리지드, 완전히 용접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이죠. 그 전에 고정을 시켰다가는 수직도와 수평이 안 맞는 경우에는 그게 변이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기는 안 맞죠. 그래서 변형을 바로잡는 게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이런 아이템이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용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이 끝나면 접합폭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플로우가 그대로 시부항서 순서대로 잘 가고 있죠. 이런 답안이 좋은 플로우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키포인트가 뭐냐. 결론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개요와 결론은 이거 어떻게 적는 거야?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고수들은 늘 정형화시켜 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공종별로 뭐 통우사, 철 콘크리트, 뭐 철콘, 미장, 마감, 조적, 뭐 토목도 이제 전문 공정 순서도 마찬가지인데 개요 결론을 아예 해봐야 통우사에서 뭐 한두 문제, 뭐 가설에서 한두 문제, 대부분 한두 문제죠. 철콘을 제외하고 철콘은 많이 이제 출제되니까 구조체를 형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개요 결론을 대부분 미리 통우사에 출제되면 나는 결론비에 뭐 계측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현장 경험 사례 아니면 적용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준비해 놓는다든지 어떤 아이템들 공통대 제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공정별로. 아니면은 또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금방 여기 출제됐던 철골에 관한 그런 문제다 그러면 또 철골에 대한 개요 결론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또 문제 다툴 문제 종류별로 딱 정해 놓고 답안에 적용하면 편합니다. 자, 그거는 일환이고 일단 미리 정해놓는다. 왜? 개요 결론을 공종별로. 근데 이 안은 실제로 우리한테 적용이 많이 되는 건데, 첫째, 개요는 출제 의도를 알고 핵심을 여러분들 파악했을 때, 이건 벌써 6점, 10점 만점 6점 이상 맞는 거죠. 그럴 때 개요에다가 내가 답안을 출제 의도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형성할 것이, 어떻게 이거 답안을 작성하겠다. 서로 보는 결론식으로 그걸 간단히 적는 게 서술에서는 개요가 그런 차원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문제점 대책에 따르면 문제점 대책을 여러분 핵심 대점으로 장황하게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거기에서 출제 의도상 핵심만 딱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핵심 하나 두 개 적고 대책은 이런 게 있다. 간단히 적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개요에다는 개요에 자 1번 개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람바링을 한 다음에 1, 2 적어놓고 거기에 대한 출제 의도를 간단히 그게 출제 의도가 이러니까 이렇게 내가 답을 풀어가겠다라는 설명을 붙여주고 이번에는 문제점 대책이라면 문제점은 이거 핵심 대책은 이거 다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죠. 키워드만 제일 중요한 요소만. 그리고 나머지는 문제점 대책 적을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활용을 해서 쭉 적어나가면 되죠.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개요 정당이 중요하고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의외로 어려운 점에 당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를 공부하실 때부터 서브노트 할 때부터 숙제할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결론에는 뭘 적을까요? 출제 의도를 알고
그거를 해결책을 간단히 핵심만 딱 앞에 재탕입니다. 앞에 내용을 진짜 핵심 출제어디 중요한 이거를 딱 핵심만 적는 겁니다. 아니면 종합대책을 적든지 그럼 종합적인 답안이 될 수 있고 딱 시력되기 전에 결론이 좀 이거 상당히 좀 꽉 차 있는 내용이 이때 좋죠. 그런데 꼭 결론은 앞에 그 핵심만 재탕을 해서 잠깐 핵심만 적어놓다든지 아니면 앞에 거 어떤 차별할 수 있는 공법은 공법 적용 사례 또 V면 V 사례 사고는 사고 사례 이렇게 적는 거죠. 왜? 출제 의도가 그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결론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했고 전문적으로 제가 개요 결론만 또 채우는 방법을 좀 할 것들이 좀 많은데 저도 언제 한번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지금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또 문제 3번 보면 철근 이음과 관련된 다음 사항. 이음은 벌써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기술사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음, 아까 이음, 비계음, 아까 대학부터 얘기했어요. 늘 떠올려 봐야 돼요. 늘 떠올리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니까요. 조인트 벤처, 계약 제도에서부터 조인트 벤처 이음, 집안 이음, 가설제인 거푸집, 동발의 이음 다 기출 문제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시방서에도 꼭 1번 정도의 이음의 주의라, 이음시 어떻게 해라, 이음은 꼭 규정하고 있다. 왜? 약하니까, 응력이 집중되니까, 그리고 사고를 유발하니까. 이게 사고란 구조사고, 가설에서는 가설안전사고, 산업안전재해법상에. 자, 론도 중요하죠. 그래서 철근 이음과 철골 이음은 시험장에 한 2년 동안에 가보면 6번 중에 한두 번 출제된 게 이음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아주 많이 기출되었는데 이번은 좀 약간 바꿨죠. 출제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는데 이음 위치 결정시 위상 구체적으로 3개 지금 조건지 3개를 별도로 적고 있는데 이음 방식 중 기계식 이음만 또 방법의 종류를 쓰라는 거예요. 기둥과 보에서 철근 이음시 정착한 위치와 부적정한 위치 여기에 대한 쭉 볼 텐데 핵심은 이제 1번 대정부 보시고 2번 대정부부터 한 번씩 이제 훑어볼까요? 핵심인데 거기에 조건 제시 3개를 그대로 대정목에 타이틀을 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용 차별화, 내용 플러스 차별화입니다. 자, 응력이 철근 이음시 결정 주의사항은 시방상에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되 핵심 먼저 볼까요? 핵심만 응력이 작은 곳, 왜? 당연하겠죠. 이음이 안 그래도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고 약하다 그랬는데 응력이 작은 곳 이제 벌써 출제 의도라고 적고 있는 거죠. 구조물에 압축 응력이 생기는 곳에 설치하고 콘크리트는 압축제니까 철근은 인장제니까 그래 철근은 인장이 발생하는 곳은 피하는 게 낫다. 콘크리트는 압축이 작용하는 데는 또 안 있는 게 낫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서로 빗나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응력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철근 이음 방식 중 기계식 이음의 방법의 종류 여러 가지 이음 방법 중에 기계식 이음 이제 여기에 대한 종류 또 슬립 분야 쭉 나옵니다. 교재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돼요. 설립 충전 있죠? 이건 영어 서술반 각각 다 설명했던 것들이죠. 이음은 분명히 출제된다고 그랬고 커플링 이음이 또 이쪽 가보면 나사 이음이 있고 쉬운 것들이에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는 캐드 웰딩, 질락 스플라이스 이 중에 나사 이음 이게 토목, 건축, 토목에 다 출제되는데 커플링 이음이라고도 같은 용어이다. 그래서 용어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트렌드가 약간 용어를 바꾸는 형태의 같은 용어인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응결 지연제, 응결 촉진제를 모아서 수화 조절제라는 이름을 바꿔서 같은 문제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나사임이 커플링과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작성을 못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영어와 한글을 같이 공부하는 게 낫다. 이건 지고 그 다음에 종류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둥과 보에서 철근 이음시 적정한 위치와 부적정한 위치에 대해서 좀 볼까요. 이것도 시범에서 규정을 하고 지금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을 받는 이게 이렇게 밴딩이 된다고 하면 중앙부 하부 인장, 단부 상부 인장, 그래서 인장지에 철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인장지에 철근이 힘을 많이 받는 인장제인데 거기서 이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음 위치는 중앙부의 하부는 인장을 많이 받으니까 상부에서 이는 게 낫겠고 단부의 상부가 또 여기는 인장을 받으니까 단부에서는 하부에 이어야 되는 그림들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기둥도 같은 원리인데
주로 밴딩이 작용하는데 철근이 작용하니까 밴딩이 작용하는 인장에 대비한 철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임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기둥에서도 같은 논리가 벌어지는데 두 개 다 휨도라고 하는 밴딩 무브먼트 다이어그램 제가 그래서 그려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밴딩이 작용해서 하중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니까 중앙부 쪽에 영역이 작죠. 그래서 중앙부에 가까운 이쪽에서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4분의 1H 층고의 4분의 1H 이하에서 있고 그게 거의 중앙부 쪽 가고 있다는 얘기고 바닥에서 0.5m 아니고 50cm 위에 해라. 자, 4분의 1H 이하 쪽 50cm 이상 쪽 요 중앙쪽이 되겠죠. 그래서 중앙쪽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여기서 힘이 적게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4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현상 및 방지 대책. 이것도 예상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우선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것도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종류별로 그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재료 분리가 이미 출제되었다까지 얘기했었어요. 대표적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이제 성질에 대한 또 그리고 재료 분리에 대한 사항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재료 분리 현상 및 콘크리트의 따로 분리, 따로 복합 현상이죠. 큰 골재, 작은 골재, 시멘트 물이 분리돼 버리는. 그럼 뭐가 될까요? 수밀성이 저해가 됐으니까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로서 제일 중요한 게 압축 강도 확보인데 압축 강도가 많이 깨져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현상이 재료 분리죠. 그래서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또 발생하는 걸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제한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자, 그대로 적어졌죠. 3번 대점은 핵심 대점으로 오고 조건, 그 다음에 제한 조건, 그렇다. 그러니 어떤 분은 재료 분리 현상 및 방지 대책 이것만 적으면은 상당히 로스가 생길 수도 있다. 답안의 점수에.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은 뒤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이게 중요하죠. 재료 분리 현상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발생한 그 현상의 원인들, 자, 시멘트량이 부족했다든지 큰 자갈 사용, 또 입도 분량, 시공년도 분리림, 이거 어렵지 않은 현상입니다. 자, 보시고 그림으로 또 나타내놨죠. 재료 분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따로 복합 현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큰 골재, 장골재인 모래에 시멘트 페이스가 좀 분리가 돼버리는 그림을 볼 수 있죠. 이런 뭐가 문제될까요? 수밀성이 문제된다 이런 얘기죠. 콘크리트는 수밀성 확보가 생명인데요. 압축 강도에. 자, 그런데 방지 대책으로는 쭉 나와 있죠. 항상 대책은 콘크리트는 재료 배합 시공으로 가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화 시켜놓으면 답안 작성할 때는 편하겠죠. 그런데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또 어떤 차별화를 해야 될까? 중에 아까 또 기억하셔야 돼. 항상 대책은 모든 기술서 항상 대책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만 해도 마의 점수대 극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책 있다. 또 한 번 더 설명하죠. 4번 아까 5번이다. 대책인데 방지 대책, 처리 대책. 항상 처리 대책은 보수 보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균열 보수 보강 공법은 시특법에 어떻게 해라 공법까지 소개를 하고 있고 중요하죠.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공법이 법에 진행이 되어 있겠죠. 처리 대책은 중요하죠. 꼭 그래야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늘 사용 중에 처리 대책이 생겨야 되니까. 그리고 방지 대책은 여러분이 적고 있는 시방서 설계상에 얘기하고 있는 재료 배합 시공 유지관리 쭉 적는 거죠. 이거는 방지 대책 반절만 적고 있습니다. 완벽하려면 처리 대책까지 적어야 되겠다. 왜? 꼭 균열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처리 대책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이제 쭉 CPB 타설 또 타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얼른 보고 넘어가요. 할 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관리. 문제 특성에 맞게 시험 관리도 여기서 거론드린 게 품질상의 가장 중요한 답안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 의도를 알고 시험 관리 딱 내가 그랬죠. 시험 관리에 대한 거는 여러분 시험 4대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들, 의무 비치 장비들이죠. 슬럼프, 공시 제작, 염화물, 공량 테스트. 여기서 또 중요한 하나는 염화물 기준.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별도로 기출문제. 슬럼프 테스트 기출문제, 공개량 테스트 기출문제, 공시 제작 기출문제. 이건 다 기출문제들입니다. 다 중요하다. 이번에 또 단위 수량 기준이 바뀌었죠.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 이번 수업 시간에 단위 수량 시험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도 꼭 보셔야 돼요. 다음번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는 별도의 문제니까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핵심만 읊어봤고요. 자, 문제 6번 장습한 철골드 슬라브 처짐의 원인과 방지 대책인데 여기에도 한결같이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야 될 원인과 대책인데 무슨 원인과 대책이냐? 슬라브 처짐에 대한
근데 슬랍 처짐도 장스판 철근 콘크리트 장스판이 또 붙어 있어요. 이런 거는 무시할 것이 있고 무시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부를 했을 때는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좀 적게 했을 때는 이거를 냄새를 풍기는, 이 제한 조건을 냄새를 풍기는 답안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여기다 원인 및 대책 그러면은 답안 채점한 볼 때는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시고, 대제목에 그대로 적는다는 말은 자꾸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는 거야. 반복 사용해서.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할 때 대제목부터 딱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그 밑에 중제목, 대제목에도 장스판 철근코드 슬랍 처짐이나 이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특히 장스판. 단스판이 아니잖아요. 그냥 적으면은 장스판인지 단스판인지 구분이 안 가고 실제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장스판이라는 걸 자주 적는 거다. 자주 적는 거예요. 아이템, 종류, 키워드, 그림, 그림에도 장스판, 같은 철근 콘크리트 슬랍 처짐 그림 그리더라도 장스판을 넣어야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제한 조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말은 대제목이 벌써 안 나왔다는 얘기는 원인 대책 그냥이 아니고 슬랍 처짐에 대한 거, 그 중에서도 장스판을 얘기했는데 이걸 무시하나? 이거는 여러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는 합격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쉽지도 않다. 그러나 결국은 쉽다. 왜? 반복하면 되니까. 반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좀 부진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는 보시고, 이제 부위별 점검 항목 서브 대제목으로 넣어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는 딱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장스판 철근 콘크리트 슬랍 처짐의 원인인데, 이 밑에 내용이 장스판 철근 콘크리트 긴지 아닌지 그거는 이번의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면 답안이 있어빌리티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걸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 점수가 틀리죠. 1, 2점은 당락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자들요, 60.02, 60.2, 60.7, 62점, 63점 넘어간 거는 사실 고득점입니다. 65점 넘으신 분은 아주 고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65점 이상을 잘 안 주니까요. 그러나 주변에 70점 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있죠. 극소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6점 근처에서 합격하면 되죠. 그래야 그 안전의 합격권은 나중에 문제니까 일단은 채워서 어떻게든 60점 근처에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1단계 숙제입니다. 그 마의 60점대 넘는 방법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이걸 모아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의 배건 분량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장스판 철근 콘크리트 슬랍 처짐 원인 있어빌리티하게 적어놨죠. 자, 방지 대책 볼까요? 이제 또 늘 나왔던 문제니까 아주 일반적인 것들인데, 동발의 수직도 유지, 건설 안전이라고 그러면 이제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가설 쪽이나 또 철근 콘크리트의 시방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동발의 수직도 유지, 또 전도, 캠버 설치, 이 문제는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죠. 왜요? 강주의 붕괴 사고 난 이후로 늘 거론이 되었고, 또 그 뒤로도 뉴스가 매번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시사성의 문제와 시공의 핵심을 이루는 주 공정의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는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전부 안전에 관한 문제. 산업법, 건진법, 식특법이 안전에 관한 그 법 규정이 그대로 출제된 것도 있고, 자,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유해위험 방지 특성 디자인이라든지, 아까 중첩법상의 시민재해 제외라든지, 또 중대재해 기준이라든지, 온통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죠.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 작업 지침은 시방설 얘기하니까 특히 가설 공사의 표준 시방설은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다. 왜? 거기서 문제가 많이 태동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많이 쓰면서도 가설과 관련된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흑막의 붕괴, 타워크레인 붕괴, 호이스트 붕괴, 비계 붕괴, 동발이 붕괴, 다 같은 문제죠. 지금 어떤 얘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트렌드를 알아야 되겠다. 온통 안전이다. 특히 가설 안전 약하니까. 그 다음에 구조물 안전은 철근 콘크리트 붕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감은 또 하자가 되겠죠. 결국은 다 문제되는 것들만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만 문제가 된다 이 말은 그냥 흘리들 얘기 아니라 문제점만 보고 다니면 되죠. 우리는 현장에 가든 집에서 보시든 온통 우리가 건물 속에서 사는 거니까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야, 균열이 저기 왜 간 거지? 타일이 저거 왜 떨어지는 거야? 박리 박락. 도장면이 왜 박리가 생기고, 저기에 얼룩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균열이 왜 가는 거지? 왜 바닥에 방통에
크리기가 있는 거지. 장판지나 마루판을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이제 철거해 보니까 벽에 왜 균열이 가지? 천장에 저또 왜 균열이 가지? 저기 왜 또 단열재가 결로가 생겨 있지? 온통 문제점 밑에 채운 거는 기술사의 몸이 빼이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래서 혼자 떠올려보는 거죠. 문제점 원인 대책이 뭘까? 아주 평시에 삶하고 같이 기술하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다. 놀면서 공부하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재미가 붙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 멍해, 동발이 준수, 과다, 측압은 고체에서 발생하는 액체에서 발생하니까 물만 들어가면 옆으로 유동성이 생기면서 교량의 측방 유동이라든지 거푸집, 측면, 또 흙막이 붕괴, 항상 물의 문제다. 사면 붕괴도 마찬가지고 집안 침하도 그렇고. 그래서 측압은 물에서 발생되는 측 쪽의 압력 상당히 조심해야 될 문제 생겼습니다. 왜? 아까 우리 중대재 이번에 출제됐죠. 산업재, 시민재. 근데 시민재는 만약에 측벽에 여러분들 육중한 콘크리트 하더라도 초고층 저 위에서 측벽이 어떤 변형으로 자갈이 어떤 거푸집 붕괴로 자갈이 합으로 이렇게 비산하고 떨어졌을 때는 시민재까지 같이 걸리는 구조 안전상도 첫째 중요하고 또 위에 법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될 확률이 높다. 안전과 결부된 트렌드가 그렇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거 거푸집 동발이 존치기간은 시방이 바뀌면서 또 출제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방서의 어떤 수치들, 특히 철근 피복 두께나 동발이 준수다 이 기준들은 암기하지 않고 적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러면은 암기하셔야 되겠다. 암기하는 방법은 진도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제약을 받으니까 딱 찍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있구나. 그래. 별도로 공부, 별도로 복사하든지, 별도로 모아서 서브노트 해서 갖고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휴대폰을 딱 갖고 다니면서 늘 보시는 겁니다. 자주 보면은 쏙 들어옵니다. 반복은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복 힘을 무시한 사람은 기술사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또 지치게 되는. 그래서 반복을 잘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읽기 반복, 쓰기 반복, 되뇌기 반복. 공부하는 요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별도 작성, 아니면 별도 사진 찍어서 출력해서 공부, 별도 공부. 그럼 더 잘 됩니다. 진도도 잘 나가고요. 필라 처리, 존치기간 증대 쭉 나오고, 철근 프리패브, 또 프리패브, 프리자 붙어 있죠. 이것도 기초 문제인데 여기서는 답안으로 한 요소로 들어왔지만 프리패브 공부 자체는 중요하다. 또 PC도 프리, 캐스트, 프리가 붙어 있죠.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죠? 온통 프리는 몸에 와 다 있습니다. 프리자들은 다 공부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공부가 재미가 있고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어떤 흥미가 늘어나고 그게 합격으로 나도 지름기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구조적으로 중요한 걸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공장에서 조립하거나 다 해왔고 설계 시험을 다 어느 정도 공장에서 해온 거를 현장에 와서는 조립해서 그냥 설치만 하면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사고도 적죠. 품질이 좋아지죠. 공장 제작이고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공장에서 또 조립을 했으니까 현장에는 장비를 설정을 하니까 공기도 빠르고 낮게도 진행돼야 될 게 세트로 들어오니까 유니트화 돼 있다라는 말 쓰고 있죠. 시스템화 돼 있다. 그럼 큰 덩어리들이 달라붙으면 굉장히 시공 속도도 빠르고 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생력화라는 말이 꼭 붙어 있죠. 덜 생자 힘을 레이버 세이빙 인력 절감할 수 있다. 대부분 프리자 붙은 것들의 장점들은 생력화할 수 있다. 이 생력화라는 돈도 줄이고 레이버 세이빙 또 아니면 돈도 세이빙 인력 절감 또 세이빙 품질이 우수하다. 대신에 원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기나 품질로 커버할 수 있다. 자, 다음에 건설공사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공해 종류와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공해 종류 방지 대책은 여러 번 출제되었죠. 그러나 이게 제한 조건인 건설공사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당연한 문제지만 이런 거는 약간은 가볍게 생각이 되겠죠. 왜? 대부분 공해는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나 이것도 답안 작성할 때는 대제목에 그대로 형성해 주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는 쉬우니까 분류는 교재에 있고 그대로 설명드렸던 거고 아주 많은 기출문제를 형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관련해 발생하는 공해 종류 이제 이게 핵심 대제목이 되었으니까 아주 아이템을 늘려라. 늘리고 줄일 때도 아이템을 늘려라. 그리고 대제목을 늘려라. 줄일 때는 아이템 줄이고 대제목 줄여라. 왜 그런가는 대제목 하나 붙으면은 아이템 내용까지 쭉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니까 대제목 하나에 거의 반 페이지를 늘었다 줬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요. 대제목을 한두 개만 늘려버려도 1페이지짜리 용어가 즉 3페이지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중요하다. 특강 때 제가 맨날 하는 늘리고 줄이는 법도 알으셔야 될 것 같다. 처음 입문을 하자부터 기술사 입문. 자, 그때 보면 중제목인 공사 이걸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 우리가 중제목을 아이템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강의할 때. 대제목은 아까 했던 로마자. 자, 이걸 대제목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공해, 집안 침몰. 큰 아이템은 방가로에 들어가 있는 중제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제목이 중요하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중제목인 폐기물 공해, 정신적 피해, 건물 공해, 교통장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 대책으로는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원인을 거꾸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해체 공사 시에는, 자, 여기에 방음벽 설치, 또, 저진동 장비 사용, 그 다음에 이제 통사 시에는 공정물을 쭉 하고 있죠. 자,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지하수에 관련된 것, 또 여기 흙막이 공법 이런 거에 대한 통사 시에 또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기초 공사 시에, 철근 공사 시에, 거푸집 공사 시에, 콘크리트 공사 시에.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기술사에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걸 보아야 될 핵심들은 이 해답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작은 걸 보는 게 큰 걸 놓치게 되니까 어떻게 구성이 나가는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차별을 하며 어떻게 답안을 기술이 나가는지, 그리고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지금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놓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